안 보는 것 되는 같아요. 이유를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자. 그렇죠. 아, 역시 이 사장님 같다. 창업했을 때 이미 배에 있었죠. 직전에. 그러니까 2세를 위해서 창업을 하셨구만. 그렇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게끔 해주고 싶어서 돈을 좀 벌어야 네. 되겠다. 그게 좀 갈망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 대표냐 아니냐의 차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고 또 소통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장성철 TV에서는 제주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코너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온의 순대 제주 지역 프랜차이즈를 경영하고 있는 김상돈 대표를 오늘 모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몇 살인지 우선 궁금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나이 꼭 물어보고 싶은데 34입니다. 엄청 젊습니다. 저보다 한 20년 젊은데 김상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 대표님 식당 가시니까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예. 거예요. 저도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게 방송할 때는 마스크하면 발음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접종 2차까지 아직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맞으면 혹시라도 아프면 대체해줄 사람이 아직 없어서 전 근데 접종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네. 하는 부분은 전 이해는 되더라고요. 저 혼자 아프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픔으로써 여러 가족들이 생계에 지장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어떤 조금 경우든 이 고민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그렇죠. 모든 옆에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거네. 아니, 이게 저희- 대표냐 아니냐의 차이야. 김 대표님 네. 고향이 어딜까? 저희 화순입니다. 아, 안덕 화순. 예. 그러면 아까 딱 오시는데 표정이 토백이 같아. 완전 토백입니다. 그럼 안덕 중학교 나와 싶다. 예. 안덕 중학교에서 대정중학교로 이제 축구 때문에 전학을 갔어요. 이 다리가 단단하시고 지금도 저 조기 축구 합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대신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장성철 딱 봤을 때 무슨 운동은 좀 잘할 것 같다. 이수가 수영? 제주도니까 이제 박태환 닮았나? 물개지 않습니까? 물개. 저는 집이 곽지입니다. 이게. 곽지 물개시네요. 근데 거기서 씨름 선수를 했지. 아. 곽금 초등학교. 씨름하면 저한테 아직은 안 될 겁니다. 기술 씨름은 제가 좀 앞서니까. 우리 장성철 TV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옛날 아우네 순대 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돈이라고 합니다. 박수 전해드립니다. 창업한 지 몇 년 됐수가? 창업은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의 그 프랜차이즈 전체를 관리하는 점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지금은 계약한 것까지 하면 이제 12개 오픈 예정이고요. 지금 운영 중인 거는 제주도 본점 포함해서 11개입니다. 본점이 어디? 하기 1위에 바당 쪽으로 내려가는 그 초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이렇게 네. 돼 있는 감운동 하면 뭐 애월 사람들은 거의 아니까요. 네.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오설록 생산직으로 있었거든요. 녹차. 저 서광. 오설록을 다녔다 하면은 다 서광을 생각하세요. 왜냐면 대표적인 관광지고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설록으로 이제 소속된 데가 제주 4군데가 있습니다. 오, 그럽니까? 서광, 네. 한남, 남원 쪽에 있는. 한남에는 거기도 녹차밭이 있고, 네. 그리고 덕수. 덕수. 거기서는 생산직 네. 관련 일을 한 7년 하시다가 왜 창업했어요? 저희 집 자체가 저를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저처럼 금전적인 부분에서 네. 제약이라든지 하고 싶어서 제약이 걸리지 않게끔. 돈을 좀 벌어야 네. 되겠다. 그게 좀 갈망이 있었어요. 금방 말씀하실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말 했잖아요. 네. 그럼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창업이 4년 차니까 네. 지금 3살입니다. 아들 낳아놓고 네. 창업하고 아들 낳구나. 네. 그러니까, 창업했을 때 이미 배에 있었죠. 직전에. 그러니까 2세를 위해서 창업을 하셨구만. 그렇죠. 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게끔 해주고 싶어서 모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점을 확장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거네요. 초반에 3년 정도까지는 확장에 대한 욕심이 컸었어요.
계속 승승장구한 거는 아니고요. 예. 폐업도 하고 예, 좀 실패도 이제 좀 거기 또 뭐 점주분들이 잘 해주셔야 그렇죠. 되는 문제가 네.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 점주 사장님들의 책임만 전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그리고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저의 책임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시기도 잘 맞아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본 건데 예.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아요. 아. 예, 이거는 사회적인 큰 이슈지 이 가게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안 것 되는 같아요. 이유를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자. 그렇죠. 아, 역시 이 사장님 같다. 프랜차이즈 확장을 하거나 경영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음. 왜냐하면 예산이 1억이다. 예. 그러면 무조건 오버스펙으로 네. 창업을 하려고 하세요. 저는 그거를 말리고 1억으로도 충분히 좋은 상권, 좋은 자리 그걸 찾아보면 무조건 있거든요.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골목, 더 좋은 상권 이거를 찾으세요. 딱 오픈하면 이제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쫓기다 보면 이게 사람 심리가 좁아질 수밖에 그럼 없습니다. 차입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예.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해서 그 나머지 돈으로 고객에게 투자를 하면 알뜰하게. 네, 그게 나중에는 이제 매출로 이제 그럼 따라오게 결국은 점포로서의 좋은 위치 되죠. 네. 이런 걸 잡는 어떤 비결이 뭐예요? 좋은 점포라기보다는 네. 그 사장님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 제가 이건희 회장님 말씀 듣는 것 같아. 수준이. 제가 이거를 제 본점을 운영을 안 했으면 이런 말을 절대 못 했는데 예. 제 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정말 100명 중에 90명은 너 왜 거기다가 하냐. 예. 그 안 좋은 자리에 예, 예. 또 거기 관광지에 근데 뭐 아는 것처럼 막 예. 그런 얘기 하지. 예, 예. 근데 저는 그냥 밀고 갔거든요. 저는 보란듯 이게 이제 저한테는 아무 말을 못 합니다. 예. 왜 거기 했냐라는 지금은 못 합니다. 잘 되니까. 네. 예, 예. 근데 그게 가맹점 사장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꼭 자리에 그다음 위치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러니까 외부 요소에 대한 걸 비중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내적으로 잘할 그렇죠. 수 있는 고객 관리를 잘한다든지 품질 관리를 잘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외부적으로 1억을 투자할 거면 네. 5천만 원으로 줄이고 그 5천만 원을 사장님의 목돈과 그다음 고객님에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해 놓으면 오픈했을 때는 한개 마음이 편하고 네.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예. 여러 가지 길이 생기는 거죠. 본점의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직접 같이 일하시는 분이 10분이 거기서 일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백신을 못 맞고 있습니다. 제가 멈추면 조만간에 그런 백신이 나올 거예요. 부작용체로. 네 그러면 바로 맞겠습니다. 저는. 바로 1호로 맞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기대해보고. 보통 소규모 점포 경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네. 좀 숙련돼서 일을 좀 하신다 생각이 들면은 그만둬서 가버리는 그렇죠. 그런 일이 많죠. 아우네 순대는 어때요? 본점에서 그런 분보다는 오래 다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일하는 편으로 들어가고요. 야, 그리고 제가 직원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걸 하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근본적인 거고 원초적인 거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아, 월급 안 밀리고 월급 안 밀리고. 예, 신경 써서 조금 더 주고 예. 제 주머니만 채우면 직원은 떠납니다. 사장님 네. 주머니만 두둑하는 걸 목표로 하면 직원은 네. 알아서 가버린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가벼워지지만 네. 직원이 두둑해지면 네. 저는 길게 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장사를 더 잘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길목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얘기를 많이 오늘 듣게 되는데 제주 지역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하든 어떤 네. 뭐 조그만 제조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창업을 하는데 그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약적인 부분은 시작했을 때는 모르시는데 네. 일단 세금적인 부분을 너무 간과하게 생각을 하세요. 야, 이거 정말 실무적인 얘기다. 시작했을 때는 끝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시작했을 때는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어떻게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예, 이걸 예. 내 눈높이만 낮춘다라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는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제로비라든지 저도 그런 얘기 네. 많이 들었어. 아, 돈 하행 벌으면서 네. 뭐 장사 잘 돼 막 벌었던 소문 나선 게 영업은. 아이고, 얘 앞에선 벌고 얘 뒤론 세금으로 다 뺏겨면서다. 그 말이 딱 그 맞는 말이었어요. 아, 왜냐면 이게
1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만약 영업 소득이 났는데 부가세 신고하고 5월에 네. 소득세 내죠. 네. 그때 소득세 낼 때 네. 대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세금 때문에? 받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세금은 어떻게 1년치 나중에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네. 월 이렇게 적금 같은 걸 들어둬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0%를 다른 통장으로 빼내요. 그 소득세율이 최고 많이 과세율이 몇 퍼센트 받았었어요? 저는 그거를 세무사분에게 맡겨가지고 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9% 정도까지는 받아본 것 같아요. 그 소득세 내면서 좀 이거 너무 많이 뺏긴다는 생각해요? 아니면 이게 정당하게 내가 내야 될 거다? 그래서 나 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당하게 내야지 하면서 내지만 속으로는 와 너무 많다. 네. 제주도 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영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세 같은 거를 적정하게 내려면 소득 구간별로 심층적인 어떤 진단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또 제가 발설을 하면 너무 민감한 그러니까, 부분이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복지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또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세금을 뭐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청년 창업에 이 일환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돌발 질문인데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예? 네. 땅 샀어요? 땅은 없습니다. 아, 네. 집은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이 장사하시면서 땅 사둔 게 없구나. 얼굴에 이게 근로와 노동 신성한 이거로 해서 내가 돈 벌겠다는 각오는 단단하신데 이 견눈질을 안 하시는구나. 재테크 이런 거. 네,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짬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정상인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토지 지가 상승 이걸 갖고 재산을 늘리지 않으면 못 불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이렇게 10년, 20년 한 게 아니라 네. 괜히 그런 엉뚱한 쪽으로 이게 어설프게 투자를 했다가 네. 괜히 지금 저를 믿고 지금 사업해 주시는 사장님들 계신데 그렇죠. 괜히 어설프게 해서 이쪽으로 제가 집중을 흐트러져 버리면 그 사장님들은 이제 또 작게든 크게든 어떻게든 피해가 가거든요. 근데 김 대표님 얼굴 말할 때 계속 보면 참 이렇게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원칙이 있고 싱글벙글 인상이 되게 시원시원하셔서 사모님 언제 만났어요? 돌발 질문이신데 이게 아까 돌발 질문에 이게 돌발 질문이신데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점포에서 같이 일하세요? 아니면 다른 일 하세요? 지금 다른 일 하고요. 네. 지금 육아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네, 일하는 한 겁니다. 지대한 네. 공헌을 하시고 제주 인구가 성장하는데 기여를 하시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청년이 몇 명 있어요? 8명입니다. 와 그러면 다죠 거의. 20대 30대 예. 그분들 나중에 다 예비 창업자들 아니에요 혹시? 제 목표가 예. 이제 우리 직원들을 네. 어쨌든 직원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제 밑에서. 그렇죠. 뭐 그렇죠. 아이고 저 자식도 나면 때 되면 나가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제 밑에 제 밑에가 아니죠. 네. 제 곁에 두고 싶어서 네.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이제 사장을 만들 거예요. 평소에 이제 제주 지역 사회에 네. 내가 이거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는 이런 걸 꼭 권하고 싶다. 뭐 어떤 종류의 얘기든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제 예비 사장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한테도 이제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는 실천해라는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실천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놓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돼야지 정말 행동보다 실천이다 해서 실천 먼저 할게 해서 실천해가지고 쓴맛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질르지 말고 네. 좀 생각 좀 많이 해라. 이제 미리 자영업자 하시는 사장님들한테도 가서 네. 이제 자문도 구하시고 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럼- 소상공인센터에 가보시면 그런 정보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장성철 TV에서 나는 꼭 이 말은 제주도청에 네. 한마디 하고 싶다. 코로나 시기에 예. 자영업자분들 많이 네. 힘드시거든요. 예. 저도 힘들지만 예. 다 같이 힘든데 이렇게 좀 제주도에서 좀 힘이 될 수 있는 뭐 따뜻한 격려 한마디도 솔직히 크거든요. 예. 뭔가의 물질적인 걸 바라는 것보다는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평안하게 자기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 시대가 원래 좋은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거나 네. 정부의 어떤 뭐 바램을 요구하거나 일이 잘 안 된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렇죠. 자기를 관리하고 그렇죠. 또 내부의 요인들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네. 이런 방향으로 경영의 어떤 혁신을 네. 이뤄내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을 쭉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 아우네 순대 프랜차이즈 제주 지사장을 맡고 계신 김상돈 대표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주에서 34세 나이에 점포를 10개 이상 프랜차이즈가 열리고 또 그걸 관리하고 또 본점에서도 한 10명에 가까운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오늘 느끼는 게 매우 많았는데요. 김상돈 대표님의 사업이 좀 더 번창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제주 지사장이 아니라 제주를 기점으로 한 어떤 음식 프랜차이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 같이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상돈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